자,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활용될 비용 함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왜 비용 함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했던 기억을 한번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h of x가 정의가 우리가 역시 어떻게 됐었나요?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정의됐는데, 이 친구의 결과값과 우리가 주어진 y값, 그것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평균을 내서, 그죠? i는 1부터 m까지 평균된 값을 코스트 함수로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떤 형태의 코스트 함수 모양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훈련 자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니까 m개의 훈련 자료가 보통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훈련 자료 m개가 주어졌는데 m개의 훈련 자료 쌍이 주어져 있는 거죠. x 값과 y 값이 모든 입력 값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어서, 근데 이 y 값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0 또는 1 값만 갖는 거죠. 즉 ym도 그렇고 y2도 그렇고 y1도 그렇고 이 몇 번째든지 간에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고요. x값은 어떻습니까? x값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별량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벡터로 표현될 수 있고요. n개의 컴포넌트를 갖는다고, 즉 길이가 여기서는 x0 값이 1인 걸로 디폴트 값으로 하나를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크기가 n 플러스 1인, 그죠? 그러한 크기를 갖는, 길이를 갖는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이퍼세시스는 어떤 식으로 조금 수정됐던가요? h of x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세타 트랜스포즈 x가 아니라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의 값은 여기에 지수 부분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이퍼세스 문제를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이 훈련 자료에다가 피팅을 하는데, 피팅할 때 가장 적절한 그럼 잘 매칭이 되는 그러한 세타 값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역시 또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용 함수의 모양이 다시 한번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비용 함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선형 회기를 다룰 때 비용 함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사실 1 나누기 2m이었는데 2를 이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의미하기 위해서 1 나누기 m, 그리고 summation i는 1부터 m까지, m까지 더한 다음에 m으로 나누면 이 부분이 정확히 평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안에 넣고 2분의 1 곱하기 하이퍼세스의 결과와 그리고 리얼 출력의 실제 y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준 것을 우리가 반으로 나눈 그런 정도의 크기를 평균 내준, 이런 것을 우리가 선형 회기에서 사용한 비용 함수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균 내는 것이 이 코스트라는 어떤 함수를, 임의 함수거든요. 사실은 이 h of x와 y 사이의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네거티브, 그러니까 빼준 후에 제곱을 한 것에 평균 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즉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의 반 정도 크기로 우리가 사용한 것이 소위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했던 코스트 함수의 모양이라고 보면요.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볼까요? J of 세타를 똑같이 코스트 함수 똑같이 정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위에서 사용한 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용 함수를 우리가 세타의 함수로 그렸을 때, 즉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거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축을 세타로 보고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가 J of 세타를 그린 건데,
그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는 non-convex 펑션이 찾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범프가 여러 개가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h of x가 더 이상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주어지는 이거는 그 리니어 함수거든요. 리니어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로 주어집니까? 그 시그모이드 함수로 주어지잖아요.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non-linear한 함수의 그런 뺄셈의 제곱 등등해서 결과적으로 이 그 비용 함수라고 생각하는 요 j of 세타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울퉁불퉁한 형태를 띄어요. 즉 울퉁불퉁한 형태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선형회귀 때 우리가 리니어한 선형회귀 때는 그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이 얻어졌거든요. 즉 비용 함수를 그려보면 수평축 세타에 대해서 j of 세타 비용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단일 볼 형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세타를 시작하든지 기울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은 항상 그 글로벌 미니멈 가장 작은 그 미니멈 값을 갖는 비용 함수의 위치에 세타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그 소위 하이퍼세시스 함수인 h of x가 그 non-linear한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그 뺄셈을 제곱을 해서 그것을 평균 내는 값을 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non-linear한 비용 함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그 미니멈 값에 도달한다는 어떤 보장을 못 받아요. 즉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 인접해 있는 가장 작은 그 로컬 미니멈 값으로 가거든요. 즉 여기에 올 수도 있고요. 값이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느 곳으로 우리가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의 그 선형 회귀에서 사용하던 그와 같은 그 주어진 그 소위 코스트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이 비용 함수의 모양이 컨벡스 형태가 되도록 이러한 모양을 하나의 글로벌한 그러한 미니멈 그 값을 나타내는 요 커브 모양을 컨벡스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non convex는 그 로컬 미니멈 값을 많이 갖는 이러한 그 non-linear한 그러한 범프를 갖는 그러한 함수를 지칭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컨벡스한 형태를 갖도록 우리 비용 함수를 좀 고쳐줘야 됩니다. 그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지스틱 회귀에서 사용되는 비용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로 사용되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코스트 함수의 모양을 cost of h of x와 y가 주어졌을 때의 비용을 이렇게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수식을 결합해서 씁니다. y는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h of x 그리고 y는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of x 굉장히 복잡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니어일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리니어일 때 코스트 함수 이걸 지우고요. 코스트 함수 h of x와 y가 어떻게 주어졌었죠? h of x 빼기 y의 제곱. 즉 그 두 개의 그 값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코스트는 그 차이의 제곱을 우리가 코스트 함수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 대신 그 값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의 마이너스 값 또는 1 빼기 그 값을 해준 것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의 마이너스 값 좀 독특한 함수를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독특한 함수를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왼쪽에 지금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수평축이 h of x고요. h of x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h of x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된 그 값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거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뿐이 안 되죠. 입력값이. 그럴 때에
이거는 y는 1인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로그 h of x의 값이 이런 형태를 띌 거란 얘기입니다. 즉, 0일 때는 거의 인피니트한 값을 갖다가 점점 좀 작아져서 0이 되는. 왜 이런 모양이 가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h of x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우리가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 수평축이 예를 들어서 g 값이라 그러고요. 그 로그 g라는 값을 그리면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그 g 값이 1일 때고요. g 값이 0일 때고 이것은 로그 g 값이죠. 로그 g. 로그 g 값.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반전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로그 g 값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 로그 g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h of x가 여기 g인데 여기에서는 0부터 1 사이니까 이 부분 이 플러스 인피니티부터 점점 작아져서 그 0에 도달하는 그 1일 땐 그 함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쓰는 이유를 그리고 그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y는 1인 경우입니다. y는 1인 그 입력값에 그 훈련 자료에 y 값이 포지티브로 주어져 있을 때의 그런 그 비용 함수인데요. 만약에 코스트가 요걸 먼저 볼까요? h of x 우리의 그 가설 값이 1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이 여기죠. 그럴 때는 제대로 맞춘 거니까 우리의 그 예측이 원래의 리얼 값 y는 1과 동일하게 됐으니까 그 비용 함수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그래서 0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h of x 우리의 그 예측이 1이 아닌 0의 값에 도달했다고 여기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y는 1과. 그래서 그 코스트가 무한히 커지는 이러한 형태를 띠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우리가 이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잘못됐을 때는 비용이 커지고 잘 맞췄을 때는 비용이 작아지는 그러한 개념에서는 제대로 된 함수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h of x가 0이라는 거는 그 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y가 1일 확률을 예측한 건데 그게 0이니까 거꾸로죠. 그죠? 그러니까 y는 1인 값인데 그 h of x가 0으로 됐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매우 큰 비용 함수로 이 알고리즘한테 우리가 불이익 즉 페널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그 고쳐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른 경우를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케이스인 y는 0일 때를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0일 때는 그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of x. 역시 이전 것보다도 더 복잡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코스트 함수가 즉 이와 같이 그 수평축을 우리가 h of x로 놓고요. 수직축을 j of 세타로 놓았을 때 이 커브가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형태를 띠는지 또 한번 우리가 로그 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로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즉 G축을 수평축을 할 때요. 로그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커져서 이렇게 되는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으로 놨을 때 지금 로그 G 함수가 이런 모양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럼 로그 G의 그 또 다른 형태인 로그 마이너스 G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반전된 거니까 이렇게 거꾸로 된 요걸 그 Y축을 대칭으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이게 로그 마이너스 G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런데 1 빼기 마이너스 G니까 그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 커브가 그대로 오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돼서 오겠죠. 그렇지만 여기 1이라는 값에 어시ම්프토틱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될 거고요. 이게 말하자면 로그 1 빼기 g 함수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of x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이거를 위아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이런 식의
y가 반전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h of x의 그 영역은 세타로 파라메터이즈했을 경우에 0과 1 사이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파트, 요 부분만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그래프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of x의 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다시피 이 함수는 0과 1 사이에만 정의만 되면 되고요. 특별히 그 지금 y는 0이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y는 0일 때 h of x가 0이면은 코스트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코스트가 당연히 0이 돼야죠. 그렇죠? 코스트는 당연히 0으로 이렇게 그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y는 0인데 h of x가 1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완전히 거꾸로 된 그 결과죠. 그래서 코스트는 얼마의 값을 갑니까? 인피니티. 즉 h of x가 1인 값을 가지면은 코스트는 굉장히 커지는 이와 같이 높은 값을 갖는 인피니티 값을 갖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지금 요거는 하나의 샘플 값에 대해서 이 코스트 함수가 어떻게 하나의 그 미니멈 값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만은 이것이 그 모든 그 샘플에 대해서 중첩됐을 때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는 평균 내서 쓰게 되니까 이 코스트 함수, 우리의 진짜 그 코스트 함수는 이것을 평균 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즉 1 나누기 m 서메이션 코스트 함수, 지금 i는 1부터 m까지 m개의 h of x와 y에 대해서 우리가 이 코스트 함수를 평균내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컨벡스가 될지에 대한 증명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로지스틱 그 회기에 사용되는 비용 함수를 이와 같이 로그로 변형된 특히 그 y는 1일 경우와 y는 0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시켜 사용함으로써 글로벌 미니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컨벡스 형태의 비용 함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